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서울 최고의 메카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. 봄날의 햇살 아래 이곳을 여유롭게 거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. 각자의 속도로 걷고 머물고 웃는 모습들. 도시 한가운데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느려지는 곳이었습니다. 바람도 참 좋았습니다. 앞귀를 막아주는 든든한 수막새들, 궁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들, 그리고 그 뒤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인왕산까지. 오늘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기보다 그림으로 남겨보기로 했어요. 참 신기하죠? 수백 년의 시간과 지금의 계절이 한 장면 안에 함께 있다는 게요. 보고만 있어도 마음 한편이 단단해지는 풍경입니다. 오늘은 광화문 위로 펼쳐진 하늘을 조금 더 곱게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평붓을 꺼내 들었습니다. 평붓은 참 묘합니다. 큰 붓으로 넓게 시작해서 점점 더 작은 호수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 나가다 보면 하늘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.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수록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난 뒤 결과가 달라지듯 이 하늘의 덧질 또한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차이를 보여줍니다.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당장은 티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쌓인 노력은 결국 자신만의 색으로 남게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수채화가 참 좋습니다. 물과 물감이 스며드는 그 시간, 조급하게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순간들. 손에 힘을 빼고 슥슥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붓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.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별로 없어요. 물이 마르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거든요. 제가 그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오히려 저를 통제해주는 셈이죠. 그래서 휴대폰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. 그 흔한 쇼츠를 볼 시간도 어제의 스트레스도 떠올릴 틈이 없습니다. 생각해보면 참 멋진 일이에요. 순간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림도 좋고 영상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. 시간과 장소, 그날의 공기와 나의 마음까지 조금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. 어릴 적엔 제 어린 시절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지 못했던 세대라서 가끔 오래된 영상 속 제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더 반갑고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. 아, 내가 이런 순간을 살았었구나. 이런 표정이었었구나. 영상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해주는 것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남겨봅니다. 광화문의 봄, 그리고 오늘의 저를요. 어느덧 하늘이 물을 가득 머금고 깊이 있는 노을을 천천히 인화해 가고 있습니다. 해질녘의 하늘을 담을 땐 저는 비교적 한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주로 울트라마린 계열과 바이올렛 계열을 그날의 공기에 맞게 조색하고 해가 가장 마지막으로 머무는 자리엔 오페라를 아주 살짝 얹어줍니다. 노을은 참 신기하죠. 사라져가는 빛인데도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진한 감정을 남기니까요. 물을 위에서 아래로 먼저 깔아두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지만 윗면부터 조금씩 먼저 마르게 됩니다. 그래서 아직 해의 온기가 남아있는 아래쪽을 표현할 때일수록 손에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. 이 부분에서 욕심이 들어가면 가장 멀리 있어야 할 하늘의 공기감이 깨질 수도 있어요.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림도 그렇고 우리네 삶도 그렇고
힘줘야 할 순간보다 오히려 힘을 빼야 더 멀리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요. 저도 사실 광화문을 이렇게 오래 그리고 디테일하게 바라본 건 처음이었습니다. 늘 스쳐 지나가던 장소였는데 가만히 앉아 천천히 바라보다 보니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세 개의 나선형 대문은 문득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까사바띠오의 1층을 떠올리게 했고,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쌓인 성벽은 의외로 조금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. 참 재밌죠? 웅장한 역사 속에서도 사람은 가끔 자신만의 방식으로 뜻밖의 친근함을 발견하게 되니까요. 누군가는 이 순간을 귀엽게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조금 낯설고 무섭게 느낄 수도 있겠죠. 같은 장면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힘있게 다가왔던 건 단연 정갈하게 펼쳐진 이 기와 지붕이었습니다. 단단하면서도 유려하고 묵직하면서도 아름다운 선, 오랜 시간을 견뎌온 구조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 무게감을 담고 싶어 물감의 농도도 조금 더 짙게 올려봅니다. 번져가는 물의 경계선도 짙은 물감으로 묵직하게 담아낼 때는 화면의 힘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림엔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수채화에서는 그런 강약을 색의 농도로 조율하기도 하는 겁니다.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부드럽게 흘려보낼지, 결국 그 묘사 요소 또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기만의 색이 담기는 거니까요. 내부의 청색 디테일들은 최대한 간소화해 보았습니다. 실제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해서 솔직히 다 담아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. 가끔은 다 표현하는 것보다 남겨두는 여백이 더 많은 상상을 주기도 하니까요. 디테일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그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결국 그 묘사 요소 또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 자기 색이 담기는 거니까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청기와의 결을 따라 붓을 움직이다 보니 괜히 저도 잠시 아주 먼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. 붓끝으로 시간을 더듬는 느낌이랄까요? 그림을 그리다 보면 머리가 비워진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또 반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순간,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. 근데 그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, 정말 무해한 생각들일 때가 많아요. 지금 제가 이 기와의 음영을 표현하면서 이 시대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재밌게 봤던 사극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요. 이렇게 오늘도 광화문을 제 색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실제로 제가 느꼈던 광화문은 조금 더 웅장하고 깊고 든든했지만 아무래도 제 색채를 거치고 나니 조금은 더 포근하고 귀엽게 표현된 것 같네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결국 그림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마음의 온도를 담아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. 제가 다녀온 그날의 봄 기운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시간에도 닿기를 바라봅니다. 햇살 좋고 바람 좋고 하늘이 참 예쁜 5월의 어느 날,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서 어딘가로 하늘 구경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마음을 환기시켜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